자, 이번 시간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그 다음에 광역행정, 이걸 볼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시면 절대왕정이 중앙집권이었고, 근대입법이 지방분권이었고, 현대행정이 신중앙이고, 그 다음에 그 정부 실패 다음에 신행주 국가가 신지방이에요. 그래서 행정학 총론이라면 되게 근대와 현대 많이 비교하잖아요. 또는 현대하고 신행정을 많이 비교할 건데,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의 중앙집권과 정부 실패, 시장 실패 다음에 신중앙 집권. 그 다음에 옛날의 지방 분권하고, 정부 실패 다음에 신지방 분권을 많이 비교해요. 오히려 비교할 때는. 어쨌든 가장 기본은 중앙과 지방이죠. 똑같습니다. 중앙이 형평성, 통일성, 지방은, 형평성보단 효율성, 통일성보단 개별성. 민주화 능률이라면 되게 능률이 중앙이 되고, 민주가 지방이 돼요. 기본 개념이고요. 자, 뭐 권한이 어디 있나 그 얘기니까 뭐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앙에 권한이 있다. 중앙집권, 지방에 내려와 있더라. 지방분권. 그래서 절대왕정이 중앙집권, 근대입법이 지방분권이에요. 자, 그럼 그 나라가 중앙인가 지방인가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면 지방분권이겠지만 중앙의 하급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건 중앙기관이에요. 얘가 많다는 건 중앙집권이에요. 자치사무가 많은가 위임사무가 많은가. 자치사무가 많다면 지방분권, 위임이 많다면 중앙이겠죠. 그래서 1번, 2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너무 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왜 중앙이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별 전문성, 국가적 통일성, 복지, 형평, 뭐 규모경제, 외부 효과. 이건 지역이 못하잖아. 시장이 못하니까 국가 개입하듯이 지방이 못하니까 중앙이 개입할 거거든요. 그럼 개입한 이유가 뭐다? 외부 효과, 규모 경제, 통일성, 복지 이런 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제일 잘 나와요. 지역 간 격차 조정, 균형 개발 이런 거는 중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와 능률이 비교되다 보니까 능률이 중앙인 거지. 만약에 형평과 비교됐을 때는 오히려 효율성, 능률성이 지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분배는 되게 누가 한다? 중앙이. 배분정책은 지방이 합니다. 갈라져 있으니까. 이러니까 배분정책이 되게 효율성이고 재분배가 형평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됐을 때는 형평성이 중앙이 되고 효율성이 지방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지방분권의 촉진인 요인이겠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전 민주죠. 사회 능률성도 나왔었고요. 대응과 책임도 민주예요. 신속한 반응. 중앙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그 지역이 하는 게 빠르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지역 내 종합행정, 지역 간 통일성이 아니고, 지역 간 통일성은 중앙, 지역 내 종합행정은 지방이에요.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식. 자, 행정유관 하는 게 행정분권이야. 이거는 지방자치는 아니겠죠. 그럼 자치분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분권은 뭐냐면,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 읍면동까지 내려가요. 이런 것들. 반면 자치분권은 되게 광역과 기초까지만. 그래서 어떤 법인격이 있고 독자적 자치권이 있을 때가 자치분권. 그런 거 없이 그냥 권한을 밑에 내려줘서 지역에 맞게 하는 게 행정분권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한다면 행정분권은 어디 뭐 광역 기초 다 들어가. 여기다가 읍면동까지 내려갈 겁니다. 행정계층일 거고요. 자치분권은 어디까지만 광역과 기초까지만 되게 자치분권이라고 그래요. 자치계층이죠. 그래서 행정분권은 권한을 내려줄 거야. 중앙이 다 못할 거니까. 근데 이거는 내 통제체계에 있는 거고 얘는 독자 권한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은요. 자, 내려갑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된 이유. 그러면 반대말이 중앙집권이잖아. 그럼 나오는 게 주로 외부경제라든지 뭐 통일성이라든지 형평 복지라든지 이게 답입니다. 내생발전 전략이다, 뭐 경쟁력이다, 뭐 지방이 날 것 같아. 중앙이 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경쟁력 키워야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중앙의 부패 문제들 해결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지역 간 평등은요, 중앙이 합니다. 지역 간 평등은 답이 3번이죠. 그 다음에 정부 실패한 다음에 신지방 분권이에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2번입니다. 대응성은 지방이에요. 근데 지역 간이잖아. 지역 간 통일성은 중앙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입장에 접근 맞는 말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맞습니다. 협조도 마찬가지고 중앙만 있으면 협조가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같이 있다면 중앙은 법률이나 돈이 많고
지방은 정보나 인력이 많으니까 서로 협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성은 중앙 겁니다. 자, 신중앙입니다. 근대 입법 국가가 민주주의예요. 요거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사회가 바뀐 거야.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권의 확대로 요 지역이 못하니까 이 지역 간 문제를 중앙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근거로 지방자치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발달한 영미계 국가인 거지 우리나라 같이 중앙집권이 발달한 나라에서 신중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방자치가 발달한 영미 국가에서 기술의 발달, 생활권의 확대 또는 어떤 위기, 대공 같은 것들 이 문제를 지방이 못하니까 중앙이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국가 시대에 다른 말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중앙이 커지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절대왕정일 때는 압제 집권이잖아 지금. 얘는 기능 협력 관계라고 그래요. 자, 내려가니까 정치 민주화, 근대 입법 국가 됐어. 이 민주화를 전제로 사회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중앙이 개입할 겁니다. 어쨌든 지방과 비교됐을 때 중앙이 개입했기 때문에 좀 더 통일적이고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에요. 이런 것들. 자, 촉진 요인 행정국가입니다. 특히 기술이 발달, 교통통신 발달 때문에 생활권이 커져요. 이래버리다 보니까 생활권과 행정권이 맞지가 않겠죠.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특히 복지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어쨌든 행정기능은 복잡해지고 광역화되고 지방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중앙이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신중앙은 좀 더 위로 올라가요. 지방자치보다는. 이러다 보니 좀 올라가다 보니까 상향적이다. 특히 국가기관 많이 만들어지겠죠. 특별지방행정기관, 위임사무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친구를 절대 왕정과 비교된다면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와 비교한다면 좀 더 중앙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내려갈게요. 특징은 능률과 민주의 조화인데 민주성 기반으로 하되 능률성이 좀 더 가미된다는 겁니다. 내려가니까 전통집권이 지배적이다, 강압적이다, 그 다음에 관료적이다. 윤리적이라는 게 법적 근거 없이 좀 더 도덕적으로 개입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후견적이다, 수직적이다. 그치? 그 윤리 조심해야 돼. 이 윤리라는 게 어떤 법적 권한 없이도 중앙이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적이다, 협동적이다, 수평적이다. 특히 지식이 잘 나와요. 그래서 권력은 지방에 있지만 지식은 중앙에 있다. 그래서 권력의 집권이라고 그래요. 밑에 특징의 2번 있죠. 밀. 권력은 지방에 분산돼 있다. 민주주의 전제니까. 다만 지식이나 기술이 중앙이 세니까 걔한테 의존하겠다는 겁니다. 이 표현 좀 외워두시고요. 되게 행정국가 나왔을 때가 이 친구들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신중앙 촉진 요인, 그 다음에 교통통신 발달, 행정기능의 확대,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의 부족, 이건 맞습니다. 근데 지역이기주의 팽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중앙이 세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고 요 문제를 지방이 못하니까 얘가 중앙이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다른 답이 있다면은 4번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주의 팽배하니까 중앙이 개입하는 건 맞거든요, 사실. 근데 다른 보기에 비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민주주의 전제로 하되 얘가 못하는 거를 얘가 개입하겠다는 거지. 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앙 개입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대개 신중앙이 언제라고? 대공황부터 정부 실패 전까지예요. 정부 실패가 되게 올 쇼크다 보니까 70년대 말 잡잖아 지금. 그러니까 90년대는 이미 신지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리우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90년대는 신중앙이 아니라 신지방 분권 시대예요. 답은 1번입니다. 생활권의 확대, 격차 심화, 그다음에 외부 효과, 이런 환경이나 보건 문제 같은 것들, 통일성 필요한 것들, 외부 효과 있는 것들은 중앙이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어쨌든 신중앙은 구역이 커져요. 광역화 맞고요. 그 다음에 수직관계가 협력관계입니다. 맞는 말이고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 다음이에요. 정부 실패 다음이기 때문에 신중앙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신지방이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신지방입니다. 대개 누가 실패한 다음에 정부가 실패한 다음에 요 권한이 다로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신중앙이나 얘는 행정국가, 신중앙이나 중앙집권에 비해서 지방으로 내려왔다는 거지
근대 입법 국가처럼 완전 지방으로 넘겨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근대 입법이 내버려둬라 자유방임이었잖아. 지금 신자유주의는 내버려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간접으로 규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간접 개입해달라는 거잖아. 똑같습니다. 지방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고 중앙은 지방이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지방한테 맡겨달라는 겁니다. 부족한 걸 메꿔달라는 거지 완전히 방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신지방. 자, 이러니까 행정국가 이후에 다시 중앙이 커졌죠. 신중앙이야. 여기에 대한 반대 명제예요. 그래서 신중앙이나 행정 큰 중앙에 비해 작다는 의미지 근대 지방자치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 의미다. 언제 들어왔다고? 정부가 실패한 다음에 세계화, 복지병, 신자유주의 그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심할 건 영국은 제외예요. 영국은 원래 지방자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80년대 계획을 중앙이 주도해요. 중앙이 주도하다 보니까 영국은 제외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국은 80년대는 지방의 문제가 심하니까 중앙 중심의 개혁을 해요. 그렇지? 자, 그 다음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1860년대인가 그때 들어왔고 천황제가 커지고 중앙이 커졌죠. 그러다가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80년 다시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제외됐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런 것도 지방정론은 안 나올 거고 지방자치론 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십시오. 자, 대두배경은 중앙집권의 문제점 이런 거고, 세계화 다양성의 시대예요. 이런 다양성 시대에 중앙 횡일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다양한 지방자치가 참여해서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이제 중앙도 있지만 지방도 정보 처리 능력이 커졌어요. 중앙 못지않은. 이러다 보니까 이 정보 처리 능력이 커졌고 이 지역에 맞는 정보가 빨리 수집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나을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지방 분권과 신지방. 옛날 지방 분권은 정말 왕이 싫어서 항거적이다, 배타적이다, 소극적이다, 내버려 두라는 소리예요. 자유방임이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이다, 참여적이다, 적극적이다,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 자유주의 방임, 신자유주의 서로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했다? 원래 지방자치가 있었는데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없어져요. 없어졌다가 63년도 없어지죠. 61년도 사라지고 없어졌다가 91년도 부활이야. 거의 30년 만에 부활했죠. 61년도에 5.16 그때 없어지고 쭉 못하다가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래요. 91년도 노태우 때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 선거는 95년도니까 김영삼 정부예요. 그래서 노태우 때 91년도 지방의회, 동시선거 단체장 선거까지는 95년도에, 그 다음에 김대중 때부터는 위원회가 나와요. 그래서 김대중 때 이양위원회, 전부 대통령 소속 위원회고 5년짜리 한시위원회였어요. 김대중 때 이양, 가장 혁신적인 게 노무현 때 혁신위원회,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때문에 촉진위원회, 박근혜 때는 박정희 아저씨 때 발전, 국가 그대로 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문재인 때가 자치분권위원회, 윤석열 때가 지방시대위원회예요. 이 양반들이 5년 못하고 자꾸 몇 년 못하다 보니 점점 가까워지고, 원래 5년짜리 위원회입니다. 근데 박근혜가 4년 하다 보니까 짧아진 거고, 또 성렬이 형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더 짧아질 것 같아요. 이름 외워놔야지. 전부 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양혁 촉발 분시예요. 두 문자가 양혁 촉발 분시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연결될 거니까 전부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때가 제일 강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선분권 후보안. 요건 시험에 지금 사라졌습니다만 외워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지방분권 하자고 하니까 반발이 심해. 왜 반발이 심하냐 하니까 이걸 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노무현 때는 설사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단 지방분권 해라. 부작용 어떡할 건데? 스스로 치유하게 해라. 이게 선분권 후보안 원칙, 특히 특별지방정관 없애기 위한 원칙이었어요. 일단 없애라.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보완해라. 이건 지금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있었고요. 얘가 나왔을 때는 특별지방정기관을 폐지하기 위해 들어온 조항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일단 지방에 맡겨라. 안 되면 광역이, 안 되면 중앙이 하겠다. 이게 바로 보충성 원칙입니다. 관할권은 지방 거예요. 그다음에 포괄성. 사무 이양할 때 단편적으로 하나 주지 말고 찔끔질로 주지 말고 한 방에 다 주라는 소리 관련된 거 포괄원 지금도 있습니다. 포괄성의 원칙. 그래서 보충성과 포괄성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선분권 후보와는 지금은 없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신지방 거리가 먼 것은 중앙의 문제입니다. 특히 세계화라든지 다양성의 시대. 그래서 2번과 3번이야. 4번도 마찬가지고 보면 5번에 최저 수준의 유지는 복지거든요. 이건 중앙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게 신중앙 집권이에요. 자, 2번입니다. 문재인 때는 자치분권위원회예요. 답은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는 2번이겠네. 혁신위원회는 노무현 때, 분권촉진위원회가 이명박 때, 발전위원회가 박근혜 때, 이양위원회는 김대중 때, 시대위원회가 어디야? 윤석열 때.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 지방시대위원회가 있는데 1번 틀렸죠. 국무총리가 아니라 무조건 대통령입니다. 이런 지방위원회들은 다 대통령위원회니까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원 병행해라.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 아직 안 했지만 중앙과 지방이 싸울 때는 국무총리가 합니다. 지방과 지방이 싸울 때는 행안부나 시도가 할 거고요. 어쨌든 중앙과 지방은 싸웠을 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우리나라 방식은 개별 수권이 아니라 포괄 수권인데 지방자치법에 사무가 예시되어 있으면 포괄 예시주의라고 그래요. 그치?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위원회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광역이에요. 자, 광역은요, 중앙이 개입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 개별적으로 못하니까 지방과 지방 협력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야. 얘는 협력 관계예요. 물론 중앙 주도의 광역도 있어요. 얘는 중앙 집권이니까 빼버리고 얘는 지방과 지방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지역을 넘나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광역이에요. 그치?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역시 교통동시대 발달, 생활권의 확대. 이러니까 지역과 지역 간을 넘나드는 문제들, 외부 효과라든지 뭐 규모 경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과 지역이 협력해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되 요 큰 문제를 같이 하는 거니까 민주성도 있고 능률성도 있어요. 서로 좋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쨌든 이 친구 나왔을 때는 좀 커져요. 커집니다. 왜? 지역과 지역을 넘나드는 문제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광역행정은 신중앙 집권의 일환이라고 그래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중앙처럼 중앙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의 협력도 들어갑니다. 협력 관계를 주로. 자, 촉진 요인 똑같아요. 신중앙 집권과 거의 같습니다. 교통동시대 발달, 생활권의 확대, 규모 경제,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지역 간 균형들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중앙이 개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식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건 지방이 할 거고 어떤 건 중앙이 할 것인가 되게 세포. 어떤 구심점 기준으로 원이 그려진다. 지방 거예요. 다음에 선이 나온다. 산, 강 이런 것들. 선이 나오더라. 도로 같은 것들. 이건 누가 한다? 광역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강, 해안, 대기 등 선이 그려지잖아. 또 전문 서비스. 어떤 지역이 혼자 못하는 것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나은 것들.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것들. 이런 거는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도 있는데 형평성 광역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이 주로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내려가니 골기역이 되게 광역이 할 거고 세포가 되게 누가 한다? 지방이 합니다. 그래서 골격은 국가가 하든지 광역이 하든지 세포는 지방 기초가 할 겁니다. 이런 것도 원이 그려지거나 선이 그려지는 것. 원이 그려진 세포 기준, 선이 그려진 게 골격 기준이에요. 잘 나오는 게 그 다음입니다. 자, 종합은 뭐냐면 요 지역을 다 합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는 기본 법인격이 낮춰요. 다음 점진은 그게 한 일부만. 그래서 종합이 급진이에요. 큰 구조 변화가 나오니까 급진. 구조 변화가 나온다는 건 법인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반면 기존 거 놔둔 다음에 협력하는 게 되게 점진이야.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할 겁니다. 종합과 점진이 있는데 종합이 되게 급진적이고 개별로 하는 게 되게 점진적이에요. 종합반대는 점진이 아니라 급진이겠죠. 종합반대는 개별이겠지. 점진반대말은 종합이 아니라 되게 급진일 텐데 되게 유사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쓰는 것 같아요. 종합과 급진 같이 가시고 점진은 개별적으로. 모든 사업이 아니라 특정 사업만. 이 얘기야. 종합을 다 할 것인가 또는 어떤 특정 업무만 할 것인가. 위에 게 점진적이고 밑에 게 급진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그 다음입니다. 수단. 공동처리가 되게 점진이야. 서울, 경기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사무위탁, 계약관계죠.
사무위탁, 그 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협의회 만드는 것, 법인격이 있는 조합 만드는 것, 요게 바로 되게 공동처리 방식이에요. 반면에 연합은 뭐냐면 얘도 이제 공동처리 방식 중에 하나지만 서울과 경기 위에 더 큰 수도권 연합이라는 법인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존에 그대로 있고 위에다가 새로운 거 만들어서 일부 처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되게 외국의 대도시들, 토론토, 하노버, 일본 동경, 런던, 전부 다 외국 대도시들은 기존 거 놔둔 다음에 위에다 크게 연합을 만들어요. 우리는 없었는데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들어왔는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론적으로 연합 방식이야. 왜? 서울, 경기, 인천 있으면서 위에다가 크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그치? 반면에 다 없애버린 다음에 하는 게 통합이에요. 옛날에 창원, 마산, 진해 싹 없애버린 다음에 새로운 통합 창원시 만들었잖아요. 창원시가 흡수한 게 아니고 다 사라지고 새로운 창원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건 통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되게 선진국들, 통합은 되게 후진국이었는데 우린 통합밖에 없었는데 연합이 들어왔습니다. 이 연합을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됐죠? 흡수는 먹은 거죠. 서울은 그대로 있고 서울이 인천을 먹어버린 겁니다. 흡수 방식. 특별구는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게 아니라 특별한 법에 의해서 중앙이 따로 만들어져요. 우리는 없습니다. 미국은 뭐 항만구라든지 뭐 교육구라든지 별도의 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역 설정해서 자치권을 따로 주는 겁니다. 요 업무에 대해서만. 그지? 요게 특별구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니까 합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별도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와는 달라요. 서로 같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없습니다. 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어쨌든 커졌죠. 커지니까 기존의 지방자치가 약화돼요. 또 지역 간 협력은 좋아지겠지만 지역 내 문제에 소홀할 수 있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더라. 또 커지다 보니까 접근성도 멀어지더라. 이런 것들. 통일성은 좋아지겠지만 개별성은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외부 효과 문제 해결하려고 협력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과 양산 협력해서 같이 쓰레기 매립점 만들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 쓰레기 매립하는 곳이 부산이 아니라 양산에 설치될 가능성이 커요. 거기가 더 농촌 지역이고 부지도 넓고 싸니까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부산의 쓰레기가 양산 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이러다 보니까 3번처럼 비용과 혜택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사무위탁이 빠졌죠. 사무위탁은 계약이야. 서울하고 경기가 계약해갖고 서울시가 돈 주고 경기가 처리하게 만드는 게 사무위탁입니다. 협의회는 뭐냐면 서울시 대표, 그 다음에 인천 대표, 경기 대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지? 회의를 하지만 법인격이 없어요. 구속력도 없어요.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따로 할 겁니다. 독자적으로. 그래서 내려가니까 두 개의 자치단체가 일부 사무를 그 다음에 회의체 구성해가지고, 그렇지? 회의체 구성한 다음에 회의만 하는 거야. 의결권 없어요. 집행권 없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니까 얘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보고만 하면 돼요. 시도는 행안부한테 보고한다. 시군자치구는 시도한테 보고만 하면 됩니다. 반면 조합은 안 그래요. 조합은 승인 받아야 돼요. 시도는 행안부 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됩니다. 조합은 승인이지만 법인격이 있으니까. 협의회는 승인 필요 없습니다. 보고만 하면 됩니다. 조합은 법인격이 있습니다. 역시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역시 일부 사무예요. 공동 처리하려고 규약 정하고 의결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시도는 행안부 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얘는 조합인데 옛날 이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법의 연합 방식이야. 따로 있으니까 그냥 조합으로 봐두시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연합 방식이고 조심할 게 있다. 조합일 때는 광역은 행안부, 기초는 시도지사 승인이었어요.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누구하든 간에 행안부 장관 승인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그치? 행안부 장관. 얘는 법인격이 있습니다.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합니다. 그치? 조심하시고요. 또
특별구의 그 구성원은 주민이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든지 연합의 구성원은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게 달라요. 특별구는 주민이 구성원이다. 반면 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연합인데 이 친구들은 주민이 구성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에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사무위탁은 계약이네요. 계약이고 근데 이 계약이 공적 업무다 보니까 계약금이 얼마인지 얼마 줘야 될지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이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이 위탁을 민간에 했을 때 민간 위탁이라고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와 연합체와 연합은 달라요. 얘는 어떤 협의체냐면 광역장, 기초장, 광역의장, 기초의장이 있습니다. 요 네 개의 광역장끼리, 기초장끼리 4개 나오잖아. 이게 4개 협의체야. 이 4개 협의체가 다 모인 게 연합체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친목단체입니다. 의견밖에 제출이 안 돼요. 그래서 협의체는 4개고 다 모인 게 연합체라는 것. 요 연합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연합은 달라요. 다르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론적으로 연합이에요. 서울시 그대로 있고 경기 그대로 있고 요 밑에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수도권 연합 만드는 겁니다. 법인격이 있습니다. 법인입니다. 얘는 무조건 기초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행안부 장관 승인이에요. 요게 다르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 이거 보시고요. 또 조합은요. 권고하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명령할 수 있는데 설치 명할 수 있고 해산 명령 가능해요. 조합은. 얘는 그게 안 됩니다. 권고밖에 안 돼요. 권고밖에. 그래서 협의회도 권고밖에 안 된다. 조합은 권고뿐만 아니라 해산이나 설치 명령도 가능해요. 규약 변경 명령도 가능해요. 근데 연합은 명령은 안 되고 권고밖에 안 됩니다. 됐지? 원칙은 다 포함이야. 서울, 경기 다 포함인데 예외적 규역 정했을 때 일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4번 얘기. 원칙은 합한 거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가지가 있다. 의회가 있고 단체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의회는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관련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일부가 특별지방자치의회 의원을 합니다. 겸임합니다. 그 다음에 요 의회에서 간선으로 단체장을 뽑아요. 그렇지? 이 단체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 의원들은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구성해서 몇 명이 들어와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요 특별지방자치의회에서 간선으로 단체장을 뽑아요. 이 직원 2명이다. 직원 2개예요. 하나는 파견된 직원, 각 구성에서 서울시, 경기, 인천 파견된 직원 요게 있고 아예 특별지방자치 소속된 직원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가지 구성원들 의회 보다시피 구성의회 의원들이 겸합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은 간선합니다. 그 다음에 요 구성단체장도 겸할 수 있어요. 꼭 겸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은 2가지다. 거기에 속한 직원이 있고 파견된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겠죠. 돈은 서울시, 경기, 인천이 만들었다. 그럼 서울시가 일부 특별하게 만들고 경기 만든다 모아서 운영비 대주는 겁니다. 밑에 있죠. 구성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하게 설치한 다음에 경비를 대줘야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단일정부니까 뭐다? 통합입니다. 하나야. 다 없애버리고 단일정부다. 통합이에요. 연합은 그대로 있고 위에다 하나 더 만든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 자, 1번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통합. 왜? 다 없어졌으니까. 흡수통합은 하나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고 다 먹은 거고 다 폐합한 다음에 새롭게 만들었잖아. 통합이에요. 공동처리는 그대로 다 있으면서 조그맣게 만드는 거야. 협의한다든지 계약한다든지 조합 만든다든지 맞는 말이고 연합은 그대로 있으면서 위에다 만든 거예요. 위에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계약은 말 그대로 공법상 계약이고요. 대가 주고 받는 건데 이 대가가 얼마인지 계산이 어려워서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광역행정이란 2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할구에 걸쳐서 공동으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사회의 권역의 확대, 교통통신의 발달, 촉진율이 맞습니다. 공동처리는 2이 써야 되고 그 밑에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틀렸죠. 4번 연합이 아니라 통합이야. 연합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다 없앤 다음에 하나 만들었으니까 통합이야. 이거는 답이 4번입니다.
4번이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연합이에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격이 있어요. 조합도 법인격, 얘도 법인격이 있는데 조합은 조그맣게, 얘는 더 넓게, 크게.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의회 의원들은 누가 한다?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구성 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이 겸합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단체장은 겸할 수 있어. 물론 간선 선출돼야 돼요. 그렇지? 겸할 수 없다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5번입니다. 특별지방자치는 법인 맞습니다. 법인 맞고, 단체장은 겸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 의회는 누가 한다? 구성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이 같이 합니다. 맞는 말이고, 원칙은 전체예요. 예외적으로 일부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 승인이에요. 시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광역은 행안부, 기초는 시도지만 얘는 무조건 행안부 장관 승인이에요. 답은 5번 틀렸고요. 여기까지가 광역입니다. 이제는 중앙이 내려갈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